네, 오늘도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크게 시장은 물론 출렁이긴 했지만요. 견조하게 마감이 됐던 오늘입니다. 자, 악재 뭐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중국 쪽은 악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부양을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요. 그래서 시장은 그동안은 경기 부양이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기대가 몰렸었는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시장은 다소 실망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차라리 SOC 사업, 철도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깐다든지 헬스케어 관련, 교육 관련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해서 좀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쪽은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도 약간은 좀 악재가 아닐까요? 어제였죠? 어젠가요? 그 스페인 방키아 그 은행을 살려주기 위해서 스페인 정부가 190억 유로의 돈을 좀 넣어주자, 지원해주자라고 ECB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ECB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금융권의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왔던 하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요. 어제는 약간 매수하네 싶었는데 또다시 팔제로 돌아섰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시장은 견조하게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돼주는 모습인데 불안합니다. 5월의 끝자락,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생각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장중한 때는 코스피가 1%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하락분을 거의 되돌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견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락폭을 많이 만회한 채 장이 맞췄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팔자 규모는 여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ECB 쪽에서 스페인에 든 도매 요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거절하면서요. 시장 자체가 어제의 그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는 오히려 시작부터 좀 하락하면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1800 초반대부터는 점차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는 지속됐지만 그 매도의 규모가 감소하고 국내 기관 및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개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자체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보다 이제 금주부터 이제 들어와서 좀 더 바람직하게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은 완벽하게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보기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부분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를 다시금 논하는 시점이 부분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6월 달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다시금 그 이벤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아닌 수급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은 다시금 기업 가치를 원하는 부분으로 시장 참여자가 돌아선 것이 오늘의 긍정적 분위기를 자아낸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으로 부각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하는 것들이 6월 첫째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어서요. 여전히 그러한 상승 국면들을 투자자분께서 좀 참여하셔서 접근하신다면 단기적 수익의 극대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계획이 없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큰 그림에서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는데요. 경기 부양의 내용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들은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네. 때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진정한 경기 부양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접적인 측면의 시장의 부양은 이미 시작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이미 중국이 하향 성장률에서 하향 추세라든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은 숫자 또는 높지 않은 성장률이 나옴에 따라서 이 감저적인 이 보완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정책의 지원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부양 쪽에 그림 자체를 그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원자바이 총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큰 그림에서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죠. SOC 정도에 투자하면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고용이나 생산 가치를 높이는 것들. 그래서 철도에 200억 위안 정도를 자금을 투입한다고 지금 얘기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전과 자동차 등 같은 이 친환경 제품 등에 363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700억 위안을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경기 부양의 역할들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2009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나타난 재정 부양 책임에 따라서요.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이유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률적인 면에서는 7%나 8% 초반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좀 정리해드리면요. 통화 정책을 쓰지 않고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들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볼 때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투기색을 좀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에서 내수의 부양으로 경기를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내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기 전환책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굴뚝산업에서 신성장 중심의 산업으로 쓰면서 이런 쪽의 자금 자체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재정 정책 쪽으로 대신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에서요.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도 좀 볼게요. 자동차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 오늘 마감 가격이 거의 2% 안팎이 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그 매력도는 지금 한 어느 정도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로 매력적인데 첫 번째로는 근본의 조정 장세에서 같이 대표적인 주도주 또는 전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정을 받은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격적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다른 계열사들 육성하면서 현대모비스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우려감들은 크지 않다. 이러면서 다시금 현대모비스에 대한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본질 가치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신차 효과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제3공작이 조기 가동함에 따라서 이 영업 이익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이쪽 부분에 CKD 같은 경우는 다른 판매 부품보다도 단가가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2분기는 자동차 전반적으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여전히 다 같이 계절적 성수김에 따라서 이 계절적인 판매 효과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원화 자체도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의 증가가 2분기에도 여전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현대모비스가 바닥을 치고서 네.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이틀째 그려지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장 전략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은 어때요? 시장 상방향 쪽으로 베팅을 걸고 계신 건가요?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의 연장 속에서
너무 급락하면서 일정 부분 되돌림 효과가 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실적적인 기대감들이 저희가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실적을 무시하고 수급이 붕괴되면서 단기간에 낙폭 과대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낙폭 과대한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과정이 현재의 국면이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장의 모든 참여들이 다 같이 실적 중심의 시장관을 전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을 보는 것들은 시장 참여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라든가 기관 중심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여전히 시장이 V자 예. 반등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낙폭 과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지만 여전히 이벤트 요인들이 6월 달에 발행한다면 여전히 기간적인 변동성 요인의 확대 국면은 또 확대 요인들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수급을 보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사들인 종목들 위주로 보니까 IT, 철강, 조선 뭐 이런 종목들, 경기 민감한 종목들을 좀 많이 사들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뭐 한국전력, LG유플러스, 통신, 그리고 내수, 유통 뭐 이런 쪽으로 좀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잠시 뒤에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내일 시작 내다보러 가겠습니다.